제가 인생의 과제를 이어서 쇼크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쇼크 트라우마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발달 트라우마는 저희가 살아오면서 성장 배경 속에서 생긴 트라우마라면, 쇼크 트라우마는 우리처럼, 여러분들처럼 배우자의 외도를 겪고 있는 분들 또는 폭력이나 여러 가지 그 쇼크 상태로 몰아가는 사건을 겪으신 분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이야기합니다. 쇼크 트라우마는 자라면서도 받았던 짙은 폭력이나 이런 것들로 박혀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함으로써 생기는 트라우마. 쇼크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어떤 상태로 반응을 하냐면, 정신과 마음 자체가 분리된 채로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이 돼서 분노하고 너무나 깊이 슬퍼하면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쇼크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교감신경의 활성화와 부교감신경의 활성화 보시면 됩니다. 교감이라는 거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신경을 이야기하고요. 부교감은 그것을 억제하는 신경이나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감신경에 의한 활성화가 돼서 쇼크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과도하게 무언가에 집착하고 분노를 제어를 못하거나, 또는 운동을 해도 너무 심각하게 중독이 된다거나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요. 부교감 신경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돼서 우울증이 오고 무기력해지고 허무하고 답답해지고 뭔가 행동하는데 굉장히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자책하게 되고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게 지나치게 그 늪속으로 빠져가는 느낌이 드는 게, 그게 바로 부교감 신경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배우자의 외도를 겪으신 분들은 부교감 활성화 반응을 많이 보이시는데, 교감과 부교감의 신경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조울증 증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두 신경의 활성화가 반복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은 케이스예요. 어느 한쪽을 줄이는 약물을 하나만 써도 되는데,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커지면 그 약을 번갈아 가면서 먹어야 되고, 어떤 순간에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루 종일 그걸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니까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걸 잘 느끼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의 쇼크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지금 상담을 받고 있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우울증이나 자책을 하시거나 허무하거나 씻지 않거나 바깥 활동을 전혀 못 하시는 경우로 많이 드러나고요. 9대 1 정도로 비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가 훨씬 더 많은 쇼크 트라우마의 증세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중력 자체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집중을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강의하다가도 이렇게 멍해지는 때가 와요. 그 집중력이 저하되기 때문인데, 저도 쇼크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의 반응이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활발하게 하는 신경이 활성화된다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일 중독에 걸리게 돼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은 많이 하지만 성과는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억누르는 신경 자체가 활성화돼서 우울증이 자꾸 깊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쇼크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담담하다, 남편이 바람펴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냥 보지 않는 게 편하다, 이거 상태도 사실은 쇼크 트라우마 상태신 거예요. 그게 괜찮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허무하고 무모하고 모든 게 의미 없는 걸로 느껴지는 신경이 억누르는 그 호르몬이나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